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022년 10월자 인천부동산 오랜만에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 하락의 선구도시, 지금의 임대 거래량이면 물량 해결하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압축 성장에 빗대어서 압축 하락, 하락이 굉장히 빠름을 압축 하락으로 표현해 봤어요. 대구 하락이 인천 하락을 보고 경악하며 형님하고 무릎 꿇다. 내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격지수 변동률, 매수 심리. 자, 요거 항상 제가 가지고 오는 자료인데요. 인천이 물량이 너무 많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물량을 합쳐보면 대구가 먼저 하락을 시작했지만 늘 인천이 더 위험하다. 인천 물량 장난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하락률은 전국 탑 세종이 있지만 세종 다음으로는 인천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세 또한 아주 가파르게 빠집니다. 전세 국평 기준으로 전세 가격이 뭐 1억대에 나왔다. 1.9억 이렇게 호가가 나오는 것들 아마 뉴스로 한 번씩 접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물량이 많다는 걸 나타냅니다. 인천 하지만 가장 뒤늦게까지 상승했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상승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마지막 상승이 가팔랐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락이 또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인천 40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주 순식간이었습니다. 120에서 아니 130에서 140까지 떨어지는데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아주 급격하게 식어버렸고 지금은 11.8, 10 그 정도면 거의 뭐 매수세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정도 같습니다. 인천 매도 물량 가파르게 오르다가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근래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 요거 어느 도시나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13,000건 돌파했는데요. 점점 더 물량은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 정말 천정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 대구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전세 물량뿐만 아니고 임대 물량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2배가 훨씬 더 넘어가는 수준이죠. 전체 임대 물량 연초에 8,700건이었거든요. 지금 18,000건이에요. 18,000건. 2배도 훨씬 더 넘어버렸다. 멈출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인천 아파트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은 대구 정도 거래량 정도 나타나네. 대구 정도 거래량 수준 맞죠? 그리고 서울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죽어버렸죠. 그러면서 인천도 더 가파르게 식어버렸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올해 초에도 거래량 분위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일부 살아나면서 신고가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긴 했습니다. 그게 끝물이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뭐 직거래 비율은 그렇게 높은 정도는 아니고 보통 광역시에 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준. 하지만 가면 후반 연초에 비해서 가면 갈수록 직거래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거래가 안 되면 직거래라도 물건을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압축 하락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여기서 하락률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송도 글로벌 파크 메르디온 같은 경우에 35% 정도, 아주 순식간입니다. 이거. 그 다음 에코메트로 20% 정도, 인천 소래 논현구역 이름도 너무 깁니다. 어쨌든 15% 정도, 9월 힐스테이트 1단지 30% 정도 하락. 30이라는 숫자 되게 많이 눈에 띄잖아요. 대구보다 숫자가 더 많이 눈에 띌 거예요. 근데 단위 수도 장난이 아니죠. 일별로 거래량 좀 가격 상단 부분별로 살펴보는데요. 20%, 15%, 거의 30% 이상, 20% 정도. 대구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느껴집니다. 충격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집니다. 송도 SK부 같은 경우에는 10억 5천까지, 16층이 10억 5천까지 갔던 것이 7억 4천까지 거의 30% 수직 하락하는 현상. 그 아래쪽에도 거의 5%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10억 갔던 물건이 6억대다. 야, 충격 상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대구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랄 만도 하죠. 형님하고 뭐지 무릎을 꿇어야 될 정도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 이상 하락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 이 편한 세상 송도 같은 경우에도 8억 6,800까지 갔던 것이 그 비싸긴 비싸죠. 70제곱미터거든. 70제곱미터
8억 6,800까지 갔던 것이 3억 원 가량 하락해서 5억 5천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다. 거의 35%, 30에서 35%. 야,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그렇지만 가격이 인천은 이랬잖아요. 한번 오르고 야 이제 그만 좀 오를 법도 했는데 또다시 높이 올랐고,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봤을 때 대구는 요 정도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인천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야 그래도 아직까지 떨어질 구간이 많이 있어 보인다. 왜? 제가 화면 초단기에 보여드렸던 물량구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상단 부분부터 최근 일주일치 가격 상단 부분만 살펴보는데요. 기본이 20%, 거의 35%, 40%. 물론 조금 덜 오른 것도 10% 정도 떨어지는 곳, 20% 정도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30이라는 숫자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청광 플러스 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6억 2천까지 하던 것이 4억 4천. 대구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충격이 있을 때도 인천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야 모든 것은 흐름을 전국이 다 같이 한다. 전국이 동조화되는 현상 속에서 인천도 수도권도 예외일 수는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9월 힐스테이트 1단지 같은 경우도 7억 6천까지 갔던 것이 4억 4천. 오를 때도 한 방에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오르기 4억 4천 하던 게 7억 6천까지 가는 것도 순식간이었지만 어쨌든 올라갈 때 이 속도보다 하락할 때의 속도가 더 무섭더라. 일반적으로 타산시장이 붕괴될 때 나타나는 그런 일반적인 모습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하락했는 9월동 롯데캐슬. 또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10%가 채 안 빠진 것도 있지만 더샵 그린워크 1차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25% 정도 빠지는 모습. 네. 루원시티 대성베일 같은 경우도 8억 2천까지 갔던 것이 5억 2천. 대구에서도 이 정도 충격 느껴지시나요? 30% 이상? 네,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근데 아주 순식간에 거래가 많이 나타나면서 키 맞추기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하락도 순식간에, 키 맞추기도 순식간에 뭔가 굉장히 압축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먼시아 동산마을 30% 정도 신규 거래 건수도 몇 건 보이고요. 20% 하락 정도는 거의 기본이다. 기본이 20% 정도. 30%, 12%. 여기도 송도 에듀포레프르지오 거의 35% 가까이 순식간에. 너무 급하게 올랐죠? 네. 그리고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같은 경우에도 9억 5천까지 갔던 것이 6억 5천에 3억. 30% 이상. 비싼 아파트들 원래 저만큼 비싸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아마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오를 때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 30%, 베르디움 더포스트 30%, 삼산타운 7단지 25% 정도, 청라국제 업무단지 센텀 대강 로제비앙. 이름 너무 길어요. 네, 어쨌든 20% 정도. 송도 SKB도 계속 평행별로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구나. 네, 이 편한 세상. 서창 30% 정도. 9월 아시아드 선수촌 5단지 20% 신고가도 있다. 요거 보시면은 2022년 신고까지만 별로 안 비싸네. 이 검단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던 곳 아닌가요? 네. 분양하는 물량들 파악하다 보면 아무튼 검단 엄청나게 지어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물량 부담들이 지금 와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동안 계속 올라왔다. 워낙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낮아질 텐데 여타의 광역시에 비해서는 건당 거래대금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3억 4천. 대구, 부산을 압도하는 건당 거래대금. 거래량을 보시면은, 뭔가 치고 나가려면 여기도 거의 부산급으로 한 2,500건을 돌파하고 이럴 때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지금은 거래량 100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인천은 그래도 2000건, 2500건 뚫을 때, 이때를 한번 공략 포인트로 봐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니다. 분위기 식을 때 이 분위기는 아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것들은 거의 70% 가까이 비율이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인천은 그동안 참 많이도 올라왔구나. 앞으로 이 비율이 더 올라간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많이도 죽었구나. 100건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을 때 600건 수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하나의 타점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지금은 아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죽어버리는 이 시점에서도 가격이 신고가가 높게 나오고 정말 끝물의 신호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율 낮아지는 모습 속에서 근래에도 조금 비율은 높았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았다. 그 두 가지가 조합을 이루는 모습을 봐야 될 건데요. 자, 구군별 거래량 지금 최근 흐름 보시면 다 거래량이 다 죽어가는구나. 구별로 어디 하나 멀쩡한 데가 없구나. 거래량이 다 죽어간다. 서울의 영향으로 아마 거래량은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가격이 지금은 막 30%, 40% 떨어지는 충격을 보고 야 많이 떨어졌네.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 이거 어디까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고 야, 아직까지 떨어질 구간이 더 남아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분양권의 직거래 비율 10월달 들어서 거래 안 되면 안 될수록 이 직거래 비율은 점점 높아집니다. 분양권 지금 상태를 보시면 고점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진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네, 여기 여러 가지 아파트들 살펴보시면, 자, 그 다음 아파트도 살펴보시면, 이 와중에도 아직까지, 신규 거래로 새로운 가격들 써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나타나긴 합니다. 송도 국제도시, 더샵 프라임뷰 같은 경우에는 8억 2천까지 갔던 것이 6억 5천으로 1.7억 정도 빠진다. 요거 전형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던 것이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주변 구축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상들, 인천도 나타나네요.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프리미엄이 빠지는 현상, 그리고 앞으로도 분양이 좀 남아있죠. 그 부분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인천 시장도 이제 쉽지는 않겠구나.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쉽지는 않다. 고점 대비 2억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1억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들. 1.3억. 네, 낮은 평균도 이렇게 떨어지고 비싼 물건들 6억까지 갔던 거. 6억, 7억. 아마 대구 분들이 보시면은 이 부분 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네, 요 평형은 대구보다 더 작은 뭐 국민 평형은 아니지만 한창 때 가격이 6억, 7억 갔던 것이 7억까지 갔던 것들이 5억 초반대, 5억 중반대까지 전부 다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인천도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에 비해서 평균 매매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걸 감안해 보면은 인천도 아직까지 많이 떨어지겠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엄청난 입주 물량에 반해서 전세 거래량은 뭐 예년 수준보다는 훨씬 높고 작년 재작년 수준은 되지만 하지만 입주 물량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의 이 전세 거래량으로는 이 늘어나는 입주 물량들을 다 타개해 나가기에는 좀 힘들어 보인다. 가장 최근에 전세 가격 보시면 좀 비싸다 이런 느낌 드는데 고점에 비해서 1.5억 정도는 기본으로 떨어지는 모습. 뭐 1.9억이 떨어지기도 하고 1.7억, 이건 몇 억인가요? 2.3억. 네, 고점 대비로 살펴본다면은 많이 빠지는 모습들. 이거 다 돌려줘야 되는 돈들인데 아마 이 돈을 받아서 딴 곳에 투자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그동안 바보 취급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돈을 어딘가에 융통해서 사용하고 막상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혹은 갱신의 기간이 되었을 때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비싼 아파트, 비싼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융통했을수록 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이것이 마냥 도미노처럼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들. 아마 인천이 충격은 더 크겠구나. 지방광역시보다 이 수도권에 위치한 요것의 충격이 더 크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3억씩 막 떨어지는 현상들 보이잖아요. 비싸게 받을 때는 좋았지만 막상 돌려줄 때 이게 사실 돌려줘야 될 돈인데 막상 돈 빌린 사람의 심리와 비슷하게 돈 빌릴 때는 막 굽신해서 돈을 빌리지만 막상 돈을 돌려줄 때가 되면은 마치 내 돈을 뺏기는 듯한 이런 느낌. 아마 임대인들도 그 비슷한 느낌들을 아마 가지실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 정말 많이 빠지네요. 전세 가격 뭐 1억대 후반까지도 나오고 분명히 그건 가장 심한 경우를 분명히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을 텐데 더 받아봐야 2억 초중반일 텐데요. 아직까지 금리 인상의 시기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길이 정말 험난하겠구나 이런 느낌. 3억씩 빠지는 그 7억까지 갔던 것이 4억으로 빠지는 이런 모습들. 지금 분위기는 아마 고점 대비 60% 정도가 아마 7, 6은 42 계산해 본다면 요게 가장 지금 뭐 합리적인 전세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돌려줘야 될 돈들이 정말 많겠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평균 전세 가격 연초에 2억 8천만 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요. 아직까지 더 꺾이겠구나. 누가 전세 대란 이야기 했잖아요. 전세 가격 더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의 전세 가격 10월 달의 전세 가격은 2020년의 전세 가격과 맞췄습니다. 앞으로 물량 부담이 더 많은 걸 감안하면 분명히 대구는 지금 2019년과 만났잖아요. 인천도 2019년의 전세가와 만날 것이다. 그러면 전세 대란, 돈을 못 돌려줘서 역전세 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인천, 가능성 농후해 보이네요.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늘어났는데 근래 들어서 전세 거래량은 물량에 비해서 좀 줄어든다. 그 말인즉슨 매물은 더 많이 쌓여갈 수도 있겠구나. 3억 미만의 거래 비중 계속 오름세인 거 보이시죠? 사람들 비싼 전세에 부담을 느끼면서 계속 이렇게 3억 미만의 전세 비중은 우상향을 그리면서 그나마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2억에서 3억대. 근데 이마저도 금리가 정말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한 2번 정도 더 밟는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이 비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억대의 전세 살던 사람들도 1억대의 전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4억 이상의 거래량 자체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하지만 지금 거래되는 것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비율 10% 못 지키죠. 이 대구도 그렇거든요. 대구도 10%가 근래 들어서 무너져 내렸어요. 부산도 근래 들어서 10%가 무너져 내렸어요. 뭐 소득 수준은 인천 지역이 대구나 부산 지역에 비해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그 생활비도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뭐 무작정 비싼 전세에 살기에는 다들 벌이가 고만고만한 정도. 월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근래 월세 거래 비중은 높아진다고는 하지만 월세 거래량 자체는 좀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느낌은 가지게 됩니다. 평균 월세 가격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혹은 약간 높은 정도 수준. 월세 보증금은 작년보다 월등히 더 높은 수준. 자, 전체 임대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량이 늘어나는 게 내년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잖아요. 이 부분 좀 조심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